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펩스론 오늘 2.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폭락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2,050여 개 종목 거의 다 빠졌죠. 네, 기관 외국인들도 지금 전부 다 매도세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오늘 국내 시장을 지킨 건 또 개인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시장의 유동성도 부족한데, 현재 정부에서 지금 이 뉴스였죠. 우크라이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거 외에도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지금 이 유틸리티 섹터, 여기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하루하루 오르는 섹터와 종목들이 다 달라요. 그죠?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또 일단은 경계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대응할 준비들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오늘 마감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펩트론 이 정도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음봉 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바로 돌파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0만 원 라인, 여기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를 좀 더 진행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이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이 과정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 흐름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변동성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과 신호가 발생할 때 위험한 신호인지 관련 부분들 제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최대 주주 블록딜이 시작이 됐죠. 네, 총 25만 주가 예정이었는데 어제 공시상에서는 이제 17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증권신고서 다시 기재 정정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제 이 최대 주주의 블록딜 물량들이 정정되는 흐름들 공시로 나온 부분이죠. 자, 하지만 어제 시간 내의 흐름에서는 총 25만 주 중에 약 17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되면서 나머지 이 남아있는 8만 주,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3%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아침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이런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승보다는 하방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지금 이 10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 지금 이 펩트론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이 급등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에서도 이 10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흐름들이 돌아 나올 때에는 자, 돌파가 나와줘야지 희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저항에 부딪히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매물을 쌓아두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돼요? 이 악성 매물 구간이 되는 거죠. 현재 최대주주 블록딜도 3분의 2 이상이 이 고점에서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들은 이러한 하락 흐름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들 노려가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현재 10월 29일이죠. 네, 신주권리권 매매까지도 준비를 하면서 본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이 주가를 올리면서 신주 발행가액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유증에 성공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평단 조절을 위한 유증 참여를 하게 하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최대치로 지금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주가에서 60%의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단을 조절해 가는 데는 용이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들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 대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20%나 뭐 상한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올 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되돌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뭐 3% 올라갔다, 5% 올라갔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건 우리가 경계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가는 게 다른 거죠. 그죠? 왜? 지금 여기가 언제든지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들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신호, 뭐 예를 들어서 펩트론의 기준으로 지금 이 흐름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이 구간들이 이탈이 된다면은 주요 수급들의 차익 실현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이 이탈이 되면은, 자, 위험 신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에서 큰 변동성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 구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주가가 닿기 시작을 할 때부터 여기에서 지금 추세를 깨버릴지 아니면 이전처럼 지지하는 매수의 수급들, 이 주요 수급들의 매수가 이어질지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실시간 수급의 변화 반드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이 펩트론 어떤 창구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보와 미래에셋, 지금 이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는 주요 수급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미래에셋 장 마감까지 순매수 포지션에서의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박스 하단 구간이 깨질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하지만 주가가 여기에 가까이 달라붙기 시작을 할 때에는 얘네들이 반드시 어떤 매매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이 펩트론의 주가가 지금 이 고점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변동폭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온 게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런 변동폭은 30% 이상의 변동폭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엘리엇 파동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면서 자, 지금 이런 조정 구간들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펩트론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재료가 죽는 게 아니다. 특히 이번 일라이릴리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펩트론과 일라이릴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이 일라이릴리가 글로벌 시총 탑에 있는 기업이죠.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작년에 펩트론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텀시트를 제공할 쯤 해서 일라이가 뒤늦게 지금 이 펩트론과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을 논의를 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죠. 23년도 11월에 실사까지 나왔어요. 벌써 1년이 지났죠. 그렇게 되면 1년 가까이 이 펩트론의 기술을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일라이릴리에서 펩트론의 기술에 의문을 가지거나 자사의 파이프라인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논의 자체가 이미 중단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펩트론의 기술력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술 평가 계약이 표면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거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도 이미 체결이 됐고 세부적인 계약 문구를 수정하는 단계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네, 공격적인 기업 인수, 지금 이 M&A도 자주 해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펩트론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들, 이런 변동성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잘 지지를 받고 돌아간다면 지금 새로운 신고가의 흐름들과 함께 이 위로도 상당히 강력한 급등 구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고가니까 매물도 없죠. 네, 누가 지금 이 구간까지 가지고 갈지는 이 펩트론 시장에서의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잘해간 투자자분들, 이들에게만 가능한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열어두고 준비를 해 가야 될 거고요. 지금 이 펩트론의 실시간 수급의 변화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방송으로도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중요한 매수와 매도의 맥점들 마찬가지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구독 한번 꼭 눌러두시고 방송 내용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실시간 매매 신호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신호, 제가 구독자방 초대도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일도 시장에서의 특이사항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중요한 내용들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